안녕하세요. 세상 곳곳 글로벌 MK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비즈니스 에즈 미션 여행을 함께하고 있는 IBA의 이다니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영성으로 어떤 이 신앙인의 자세로서 살아갈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이전에 지금 여러분이 어떤 시점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우리의 이 잔상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든, 그것이 뭐 어떤 이런 바이러스의 이미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스크에 관련된 이미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뭐 한마디 이제 뭐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한국의 적지 않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코로나19가 4차 산업혁명을 앞당겨 왔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이 되게 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여러 가지 기술을 두고 이것이 다가온 거야, 다가오고 있는 거야, 이제 막 그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이미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우리 삶의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여러분이 자주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뭐 여기는 중국 광동 후이양에 위치한 어떤 스마트 물류창고의 모습이라고 해서 이 물류창고에 있는 로봇이 여기저기 구석구석 다니면서 굉장히 무거운 짐들을 들어 올리고, 또 스스로 충전이 필요할 때는 또 한 구석에 가서 충전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가장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덕분에 사람의 노동이 줄어든다라고 하는데, 과연 긍정적인 영향만 있을까라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에 관해서 제가 지난주에 저희 어떤 M 공중파 채널에서 봤던 뉴스, 그 뉴스의 일부분을 캡처했는데, AI가 이미 한국의 산업 현장 내로 들어와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특별히 지금 어떤 택배 배달하는 그 시스템이 굉장히 발전해 있는 가운데, 택배 배달원으로 섬기시는 이 분들을 누가 통제하냐면 택배 회사들, 이런 배송, 운송 회사들이 통제를 하는데, 사람이 일일이 통제하고 사람이 일일이 감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AI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이 장면은 뭐냐면, 어떤 한 분이, 어떤 이 택배 배달하시는 분이 하루 종일 화장실도 못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깐 화장실을 가는 그 순간에 AI가 자동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분의 어떤 일하는 이 퀄리티를, 이 등급을 낮춰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이 장면을 보시면, 이 아저씨가, 그 중년의 아저씨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도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쉬는 날에 AI가 이 사람 쉬네?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 AI는 전혀 뭐 감안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의 어떤 일자리 등급이 1등급, 2등급, 4등급으로 내려가더니 일감이 아예 없어졌다. 사실은 인간이 인간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산업계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이미 AI들이 사람을 통제하는,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일전에 그 영국 드라마 휴먼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휴먼스를 본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데, 인간과 유사한 휴머노이드가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일상에 깊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여성은 휴머노이드입니다. AI를 탑재한 그 로봇인 거죠. 근데 이 로봇이 어느 날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가정의 아이를 돌봐주는 휴머노이드인데 이 아이를 자기가 당신보다 더 잘 볼 수 있다고 이 주인 아줌마한테 어필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당신보다 아이를 더 잘 돌볼 수 있는 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기억을 잊지 않고 화내지도 않으며 우울해하거나 술이나 마약에 취하지도 않죠. 저는 더 빠르고 강하며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저는 두려움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아이도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싫어. 나는 엄마가 해주는 것보다 그녀가 해주는 게 더 좋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카메라가 움직였는데 젊은 남녀가 이제 골프장에서 푸념을 하는 것이죠. 야, 저게 다 무슨 소용이냐. AI들이, 휴머노이드들이 치면 항상 홀인원일 텐데. 이런 자주 섞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진로를 고민하는 한 학생에게 부모가 야, 너는 의사가 되면 어떻겠니? 라고 했을 때 아이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사가 되는데 7년 걸립니다. 그때가 되면 인공 로봇에게 수술을 넘겨줘야 할 텐데 내가 뭐하러 의대를 갑니까? 제가 최근에 여러 사이트들, 여러 방송들을 보면서 AI가 우리 사회에 얼만큼 깊이 들어와 있는지를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한 두 줄은 제가 책에서 읽은 건데 AI가 이미 바흐풍의 음악을 작곡합니다. 바흐의 음악을 10개 넘게 들려줬더니 이 AI가 바흐보다 더 바흐적인, 전문가들도 맞출 수 없을 정도의 정교한 바흐의 신곡을 작곡하는 것이죠. 고흐풍의 그림을 그리고 또 유명 미드, 프렌즈라고 그렇게 나왔었는데 유명 미드의 새로운 대본을 AI가 쓰는 것입니다. 어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고의 정황을 입력하고 사진을 딱 찍으면 AI가 정확하게 이 사고는 몇 대 몇이고 정확한 견적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가지를 씌울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호텔 벨보이 역할도 하고 음식 배달원 역할도 하고 이제 곧 우리 프로야구에도 프로야구 이 심판 구심 역할을 AI가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또 유명 가수가 굉장히 독특한 창법으로 그리고 또 나름의 습관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몇 곡 노래를 불렀는데 AI가 이 사람의 가장 친한 친구 그리고 같이 어떤 그룹 활동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이 사람인지 아닌지 맞출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똑같이 재현해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 텔레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변호사가 하는 일, 의사가 하는 일, 판사가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AI에 의해 이미 대체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가 하는 일은 뭐냐면 AI가 너무 깊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이렇게 방어벽을 치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것이 더욱더 가속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만 해도 저희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인데 아이에게 커서 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커서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그거는 부모님에게도 최고의 영광이고 네가 정말 앞으로 뭔가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야. 이렇게 부모님들이 저희 세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지금은 제가 제 아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기존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이 직업은 확실히 살아있을 거야. 이 직업은 확실히 먹히는 직업이야.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5년 후, 10년 후에는 지금 있는 지구상에 있는 직업 가운데 거의 한 4분의 3 정도가 사라질 것이라는 그런 보도도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AI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역량이 대체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떤 부분을 키우면 좋을까
라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최근 읽은 책들 가운데 8, 숫자 8이죠. 8라는 책이 있는데 4차 산업혁명과 AI에 관한 부분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또 건강하게 전망하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중에 시간 되면 또 읽을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8에 보면 작가님이 인공지능은 가질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이 무엇일까 해서 두 가지를 꼽습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공감 능력입니다. 여기 그대로 나와 있지만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타인의 입장에서 느끼고 이해할 줄 알고 이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래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뭔가 행동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공감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은 AI가 가질 수 없다. 철저하게 마음에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정서에 관련된 부분인데, 저는 최근에 또 뉴스에서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엄마들이 무릎을 꿇고 있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 엄마들은 장애인 아들, 딸을 두고 있는 엄마들입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서기로 됐었는데 이 학교, 장애인 학교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주변의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왜 반대를 할까요? 이 장애인 학교가 들어서는 순간 땅값이 떨어진다. 그리고 오히려 이 학교보다 좀 번듯한 건물, 특히 뭐 병원, 일반적인 병원 같은 것이 드러나는 게 훨씬 지역 주민들한테 이득이 된다라는 것이죠.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돈의 논리입니다. 이 돈의 논리 가운데 이 엄마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이 학교에서 좀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아래 그림에 나오잖아요. 장애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에서 2시간이나 되는 그 학교로 아이들이 통학하게 되는 그런 상황. 근데 이 엄마가 그렇게 이런 주민들에게 호소를 할 때 괄호 열고 이렇게 보이죠. 이사 가면 되지. 내 앞마당은 절대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에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사실 저는 너무나도 마음 아픈 게 우리가 최소한의 공감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구나. 돈이 최고로 중요해요. 그리고 힘을 가진 자의 이 힘이 최고로 중요해요. 그 가운데에서 정말 뭔가 결핍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헤아려주고 이 사람들을 위해주는 것은 인간밖에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능력은 뭐냐면 창조적 상상력입니다.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내거나 기존에 있던 것에 혁신을 일으키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성 작가가 거기 이제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기존에 그냥 집을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기존 방법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다. 기계도 우리가 뭔가를 AI에다가 인풋을 하면 딱 그 정도 해내는 것이죠. 우리가 인풋하는 그런 관점, 그런 방법 안에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릅니다. 내가 지은 집에서 계속 살아갈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새로운 방법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다른 쪽으로 상상을 하기 시작할 때 또 다른 대안이 나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창조적 상상력을 계속 길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더 많이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영상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이 이지성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감 능력과 창조적 능력, 상상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70년 뒤에 한국인의 99.997%는 인공지능 때문에 난민 수준의 사회적 경제적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 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2030년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2030년의 근거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책은 코로나19 이전에 쓰인 책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AI가 확 들어오면서 저는 이 일이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분 중에서 탁월한 교육자가 있으신데 그 선생님께서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해도 우리가 동일하게 동일하게 갖춰야 될 5가지 덕목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보고 이제 근원적인 역량이라고 하는데 5가지 근원적 역량이 뭐냐면 첫 번째 호기심, 두 번째 낙관성, 세 번째 인내심, 네 번째 융통성, 5번째 도전 정신. 그래서 우리 안에 충분한 인내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그리고 뭔가 바깥 세상 환경이 기술이 막 바뀔 때 나도 바뀌어서 거기에 맞출 수 있는 이런 융통성이 있는지, 도전할 수 있는 도전 정신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 실패하더라도 좋은 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낙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호기심이 있는지. 더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추천하기로 이 코로나19 시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 한복판에도 크리스천으로서 진정 갖춰야 될 역량은 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면서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사람들의 일자리의 수준이 너무나도 안 좋아졌어요. 어디에서 일을 해도 너무나도 박봉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일을 할 때 너무나도 고되게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부익부 빈익빈, 정말 고급 AI를 다스리는 고급 기술을 갖춘 회사와 거기 다니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99.9%는 계속해서 소외되고 있는, 사회적으로도 소외되고 경제적으로도 소외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재정적으로 풍요로운 자리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덕성은 이런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조금 평면적으로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사회에 나가잖아요. 이런 거 갖춘 사람, 이대로 살아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뭐냐면, 이대로 살아갈 때 우리 내면에서 성령께서 만들어내신 이 능력대로 살아갈 때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돋보입니다. 반드시 돋보여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자리만 해도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일반 장사하시는 분들이건 공급자든 소비자건 다들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분노 가운데 차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은 전부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야기하듯이 이런 기질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목을 하면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너는 나랑 똑같이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니?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선하게 대할 수 있니?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추천드립니다. 과학기술 계속해서 발전할 거고요. 대중문화 점점 더 화려해집니다. 지금은 과학기술과 대중문화가 결합해가지고 더 큰 시너지를 내는 시즌인데, 이런 화려함에 즐겨야 할 것들에 대해서 즐길 수는 있겠지만 이 안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매 순간 우리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나눴듯이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이 어디냐, 낮은 곳을 향한 시선을 멈추지 않는 것, 내가 부유한 땅에 있든 결핍의 자리에 있든, 보이시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 낮은 곳을 향한 하향성,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본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도 최근 뉴스인데 일단 한국 상황을 보면은 지금 돈 때문에 젊은 사람들부터 나이 든 사람들까지 전부 다 이제 전력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돈, 생존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누군가는 빚을 내서 투자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젊은 나이에 자살을 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정말 돈이 모든 것이 돼버린 그런 세상 가운데 또 하나의 이슈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메타버스 안에 있죠. 우리의 기본적인 삶이 늘 로그인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틱톡이든 그리고 로블록스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이런 가상현실이 앞으로 계속해서 펼쳐져 갈 텐데 이런 가운데서 크리스찬됨은 무엇인가? 우리가 모든 것을 즐기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안 돼라고 여기까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분별해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영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